입니다. 생쥐나라에 살고 있죠. 생쥐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국회도 있죠. 생쥐들은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고양이들이에요. 간혹 생쥐들도 있지만 솔직히 생쥐들이 뭘 안다고 정치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정치는 힘세고 똑똑한 고양이들이나 하는 거죠. 뭐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렇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고양이들은 자나깨나 우리 생쥐들을 걱정한다고 해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좋은 법을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생쥐들이 살고 있는 쥐구멍의 입구를 넓히는 법이 생겼대요. 우리 생쥐들이 좁은 입구를 드나들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만든 좋은 법이래요. 물론 고양이들이 우리를 좀 더 손쉽게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잘 살려면 약간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참! 생쥐들이 뛰어다닐 때 속도를 제한하는 법도 만든대요. 너무 빨리 뛰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고양이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왜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생쥐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여서 요즘은 헬쥐국이라는 말도 생겼대요. 아무래도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당에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 당 말고 흰 고양이 당도요. 그러지 말고 생쥐를 뽑으라고요? 에이,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생쥐가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런데 혹시 당신 빨갱인가요? 이 만화는 토미 더글라스라는 캐나다 정치인이 1962년에 했던 유명한 연설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Why do we keep on electing a government made up of cats? Why don't we elect a government made up of mice? 이 캐나다의 정치인인 그 토미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왜 그 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인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서민들 특히 농민들이나 노동자의 그 삶과는 그 유리된 그런 고양이를 뽑아가지고 쥐들이 고양이에게 잡혀 먹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고 나서 우리도 그렇게 고양이를 뽑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잠깐 보여준다는 게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그 우리의 동맹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동맹국인가 아닌가는 그 김원웅 광복회장, 우리나라의 광복회 회장이 김원웅 씨인데 김원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메가더 장군이 친일 청산을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이거 우리나라 광복회 회장이 한 이야기니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지난번에 그 방위비 이야기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2021년에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올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방위비를 분담하는데 1년에 1조 1억 3,339원. 그러니까 세종시 27만여 명의 한 해 예산을 이 8,500명의 주한미군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 아닌가요? 필리핀에는요, 방위비를 내지 않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받습니다. 주둔군 경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방위비 분담금만 1조 1억 8,339원을 우리가 분담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가축사 주둔 비용, 공공요금, 감면 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 비용, 토지 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해서 1년에 6조 4천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 미국하고 방위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지난번에 매년 6.1% 정액을 시켜서 2025년에 가면은 1조 489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보면요. 지난 10년간 미국에 구매했는 그 무기가 무려 36조. 그러니까 연간 6조 4천억 원어치의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저거 빨갱이 아니냐 또 그러죠. 아까 토미 더글러스도 그 빨갱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미국을 비난하는 일이나 미국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빨갱이를 만드는, 그래서 이승만이 빨갱이가 필요했던 거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거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은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일본이 36년간 지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된 원인 제공은, 일본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우리나라의 군 사상자 수, 그리고 북한의 사상자 수, 민간인 피해 이런 걸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이제 일본이 저지른 그 전쟁 참화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친일파에게 훈장을 준 대통령,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친일 경찰 일제시대에 순사온다 하면 아이들이 울다가 그치잖아요. 근데 경찰에게 17명, 친일 경찰에게 17명의 훈장을 줬고, 관료들에게 31명, 교육계에 3명, 군인에게 53명,
문화예술 43명, 법조계 21명, 종교계 22명, 중추원, 그리고 친일단체. 누가 이런 걸 줬는가 한번 보세요. 이승만이 제일 많이 줬죠. 보세요. 162건이나 그 친일파들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박정희는 박정희가 더 많이 줬네요. 오카모토 미노루 독립군을 잡아서 그 고문하고 죽이던 박정희는 역시 친일 인사답게 205건의 그 훈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우. 지금 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김대기, 홍준, 신흥균, 신태영, 이영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송준아, 백홍석, 신현준. 여러분들 중에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요. 이승만 정부 때에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 중에서 5,000명이 군정경찰에 복무했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경찰이 구성됐다.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이승만 정부에 이승만의 12년간 강요들,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국무총리야 115명이나, 장관을 제외하면 96명이, 그런데 일본은 우방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지소미아 협정 알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족인 북한의 주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유사시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 참 기가 찰 노릇 아닌가요? 자, 역사적으로 올라가 봅시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간이죠. 7년간 전쟁 동안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10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예. 임진왜란과 정유대란 이 두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일본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태평양에 버린다 하고 있죠. 이 800조 되는 방사능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마 생선이나 이런 해산물은 먹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버리게 되면.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코노믹 애니멀답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올림픽 지금 준비한다고 지금 선수들이 일본으로 모여들고 있죠.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거 정말로 위험, 세계가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일본이 훔쳐간 문화재만 하더라도 이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35,000여 점. 5분 도굴 문화재만 무려 4,479점. 그리고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식량과 기타 물자를 훔쳐가고, 심지어는 이 소나무 껍질을
찢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나무 기름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기름으로 썼던 게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좀 유명한 산 같은 데 가보면은, 비행기 기름으로 쓰기 위해서, V자 형태로 그 소나무 그 송진을 이렇게 흘러내리게 했던 그런 자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실패죠. 일본이 우리에게,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영어로 지소미아 줄여서, 이 노태우 정부 때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거부했던 게 지소미아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일본이 답답해서 이제 북한이 그 핵무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겁이 나서 이제 먼저 요구를 했죠, 우리나라. 그래서 박근혜가 2016년에 한미 간에 체결한 조약도 아니고 행정협정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지소미아 협정 하나만 보더라도 이걸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소미아 협정 이 문제가 굉장히 그 껄끄러운 일이라서 지금 협정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로 억지로 빨리 지소미아 협정을 가동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미국이죠. 왜 그런가? 미국이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하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소송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법원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일본 법원이 하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될 짓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승만이 장관 강요급 122명 중에서 57명 일제 통치기간에 부역을 했고, 국회의원 잠시요,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851명 중에서 국회의원 851명 중에서 338명이 총독부와 같은 그 기관에 부역을 했던 사람이고,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경찰의 70%, 총경의 70%, 경감의 40%, 경위의 15%가 일본 경찰이 순사들입니다. 그리고 군대 육군참모총장이 8명이, 그리고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이 군 고위 장성들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러면 이승만 정부가 이거 일본 정부인지 이승만 해방된 그 민족 해방된 나라의 정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이승만 정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그 나라, 미국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김문웅 회장이, 그 광복 회장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큰 사건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4.3 제주 항쟁이 그렇죠. 그 다음에 11대구 항쟁이 그렇고, 여순 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순 항쟁, 그리고 6.25 전쟁 이따가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5.16 쿠데타, 광주 민주항쟁, 그러니까 미국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일본의 패전으로 38도선 이당의 조선을 점령한 메가더 보고문에 명시하기를, 미군은 6.25 전쟁이 끝난 66년간 미국이 66년간 지배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있고요. 지금은 세계 군사력 7위인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이 남한에 지키고 있는데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소련군이나 중국군이 있습니까? 없죠.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미군이 있어야 하는가? 글쎄요. 미국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그 6.25 전쟁,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6.25 전쟁의 당사자가 누구냐? 누구하고 전쟁을 해야 되냐? 그거거든요.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의 동족 간의 상잔이다. 동족 간의 총을 쏘고 죽이고 형제 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96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해서 1950년 6월 25일에서 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전쟁이 끝날 정전협정이죠. 여기 보면요.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팽덕기와 그 다음에 국제연합 총사령관 크라크 대장 그 다음에 중국 인민군 중국 팽덕기 중국군 중공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국제연합 대표단 수석 대표인 육군 중장 윌리엄 해리선. 우린 없네. 예. 그 사람들 간에 그 도장만 찍혀 있고 사인만 있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쟁. 보세요, 여기에. 예, 우리가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거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해놓고도 이걸 우리 국민들요, 이 이야기 하면은 솔직히 저거 빨갱이라서 저런 소리 한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더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고 문서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아니면 불가침 조약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미국. 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든지 남북 불가침 조약을 맺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걸 보고서 지금은 대학생들이 그런 소리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저한테 아주 귀한 책이 있는데 이름 보입니까 이거? 네. 미래 침략? 미제 침략? 미제 침략사. 네. 이 책 한 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하고 제자들하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공안검사 앞에서 취조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연합의 경남연합 상임 대표를 맡았는데 저한테 담당 형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 가톨릭 여성회관이라는 회지에 글을 썼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고 김용진 검사라는 사람한테 끌려갔는데 가니까 수의를 입고 앉아있던 한 여자 죄수가 나를 쳐다보는 순간에 선생님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니까 내가 가르친 제자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선생님 하면서 깜짝 놀라가 막 울먹이면서 막 선생님 하면 울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김용진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를 하는 타이피스트의 타이프를 찍는 타이피스트인 제자
그러니까 제자 두 사람이 이런 참 기가 막히는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울면서, 그래서 내가는 아마 그 기억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미제 침략사라는 저 책 하나 가진 그 졸업생, 제가 마산 여장에 있을 때인데 그 졸업생이 왜 잡혀왔느냐 하면은 노동운동의 뭐 선전부장인가 뭐 이런 걸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집안에 수색을 하다가 저 책 한 권 가지고 잡혀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이 검설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걸 보면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보안법, 이승만이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 그 불량 선인들을 잡아서 그 가두던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정부 수립 후에 8개월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걸 이름만 국가보안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4개월이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지 4개월 만에 생겨난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지금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운동을 지금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7조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은 자체가 없어져야 될 악법이죠. 아시다시피 다음 시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북한 헌법을 몇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야기를 과연 그런 이야기해서 잡아가려고 생각하면요, 미제 침략사 책 한 권 있다고 해서 잡아가는 나라인데 북한의 헌법을 이야기한다든지 북한의 국가가, 애국가가 어떤 것이고 북한의 국가가 어떤 것이고 헌법 몇 조에 어떤 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국가보안법의 7조에 걸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마 많이 풀리긴 했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간 사람이 며칠 전에 또 있었죠. 이게 내일 또 우리 정교조 선생님인데 그 청주에 상당고등학교 계시는 선생님이 그 국가보안법으로 그 발령받고 2개월 만에 제자들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했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다는 걸 빌미 삼아서 안기부에 잡혀가가 모진 고문도 당하고 10년 동안 해직돼 있다가 파면돼 있다가 복직을 해서 지금 내년인가 아마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그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에요.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이죠. 이거 한번 내용 한번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남로당을 때려잡으려고 태어났는데 1949년 한 해 동안에 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던 사람만 무려 11만 8,621명. 1998년에서 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의 징역을 세계 최장기수로 징역을 살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에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고 4.3 제주 못합니다. 4.3 제주 항쟁으로 25,000에서 3만 명이 희생됐고 여순 항쟁에서 2,000명에서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10만 명에서 30만 명. 이건 확실한 숫자도 국민보도연맹은 아직도 못 꺼내죠.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5,000명에서 9만 명. 거창양민 학살 사건으로 15세 이하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세에서 60세까지가 300명, 60세 이상의 노인이 60여 명이 희생된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 이승만이 지난 시간에 내가 100만 명을 죽인 악당이다, 마귀다, 살인마다 표현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하면은 이보다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제주 4.3 항쟁 때에 왜 제주 도민들이 왜 좌익 사상을 지지하고 환호했는가 하는 것은요. 이거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내걸었던 농지개혁, 토지정책입니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21일 재헌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유상매수, 유상분배예요. 농민들이 돈 주고 토지를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못 돈이 사죠. 없으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전부 소작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38 이북의 김일성이가 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5일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두 개 하나 비교해 보십시오. 유상매수 유상분배와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리고 무상분배도 농가별 노력과 가족 수에 비례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협동조합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거나 마찬가지죠. 통지 매수하면은 자기 분야가 얼마만큼 분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을 등기에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돼서 제주도민들이 좌익사상, 그러니까 북쪽에서 하는 정책에 손뼉을 치고 환호를 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참 정말로 우리가 이제 통일되는 게 아닌가 막 정말 가슴 벅차고 두근 떨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물 건너갔죠. 북한이 지금 문재인을 보고서 뭐 미군의 뭐라 그랬습니까? 미군의 입에 담기도 좀 곤란한 그런 말을 마구 쏟아붓고 있는 게 북쪽 사람들이 실망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아니고 역대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요. 원나라 시대에 조선의 세자가 책봉되면 원의 황제에게 가서 책봉을 받아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서 돌아오죠. 네. 그래서 돌아왔다는 우리나라 왕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충자가 붙었죠. 충렬, 네. 충례, 충숙 뭐 이렇죠. 마지막 봉민왕은 충자 떼버리고 그렇게 자주국가로 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때는 원의 세력이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않겠는가. 마치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되자마자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을 해석하기 따라서 정말 왜 저기 가서 이름은 한미 동맹을 혈맹을 굳건히 하고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다.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 가릴게요. 통일 방안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남북한의 통일 방안을 한번 봅시다. 이거 고등학교 기억이 납니까? 점수 달라고 안 배웠어요? 윤리 시간에 안 배웠는가요?
우리가 남한에서 민족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거 이름을 이해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할 줄 몰라서 남한 북한으로 표현했는데 조선에서 통일 방안은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그대로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 예. 그다음에 철학은 자유민주주의. 이 조선은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미국이 연방국가죠. 51개 중가 뭐 그런 거 그죠? 네. 네, 연방국가 하니까 빨갱이들이 하는 거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래로 할 것인지 코리아로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개 정부 한 개 체제로 하자. 근데 조선에서 한 개 체제라 하면은 사회주의로 할 거예요, 민주주의로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도부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로 할 거예요. 둘 다 안 되죠. 우리 하는 식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조선에서 요구했는 이 일국가 이체제 이 정부는 우리 정부가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뭐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자, 철학은 자유민주주의고 주체사상 자유평화민주 원칙 저기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주체는 누가 하느냐 하면 이게 남북 구성원 모두 그리고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아시죠? 프롤레타리아 하면은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노동자가 독재하는 건데 이 노동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배운 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으로 이 프롤레타리아를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그랬고 조선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입니다. 예, 이 전제 조건은 우리는 없는데 조선에서는 국보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로 그리고 조선은 연방국가를 완전 이 연방국가라는 것은 마음만 먹어가 이대로 하면은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통일이. 이름을 두 개 정부니까요. 대한민국 정부, 조선 정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두 개 정부. 체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저쪽에는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만들자. 하나로. 조선하고 대한민국하고 가능할까요? 최고민족 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국가기구가, 차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요, 대한민국에서 내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근데 조선에서 하자는 통일 방안은 이거 하나만 국가 형태 하나만 봐도 그리고 뭐 이런 주체 사상 어쩌고 하는 것은 그걸 뭐 세워가지고 너가 우리 생각을 가져라 우리 머리로 바꿔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고집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 이 남북한의 통일 방안을 국가보안법에 이야기하면은 당장 7조의 위반이 됩니다. 이적 찬양 고무죄 되겠죠. 걸면. 예. 왜 북한의 통일 방안이 더 좋은 뜻이 표현했느냐. 내가 좋다고 안 했고 좋은 뜻이 표현했느냐. 그걸 대중 강연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7조 위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하는 걸 앞에서 대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들여다보면요, 내용을
통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은 남쪽과 북쪽이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국회의원이나 법원이나 정부나 이런데, 그다음에 재벌들, 이런 사람들 통일을 하면 좋다고 할까, 분단된 상태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통일 안 하려고 그랬죠. 통일하면은 잃어버릴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의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은 통일이 되면은 오늘날과 같이 누리는 그 기득권,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거고요. 북쪽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김일성 사상, 김일성이 가계를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하는데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겉으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름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누가 득이 되느냐, 누가 이익인가 보겠어요. 자, 미국, 일본. 통일을 하지 않고 분단된 상태가 더 좋다고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그렇죠. 네. 미국은요 거창하게 조건부 통일을 했는데 흡수 통일을 찬성한다. 흡수 통일하기를 조선이 바라겠습니까? 바라지. 이 노래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기회 있으면 소리 공유해서 이게 나올까? 전화 영어 계속 네, 포기했다요. 돼요. 채팅으로 시작하세요. 채팅으로 시작하는 영어 회화의 대표 진유하입니다. 이제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아마 김대중 때인가 노무현 때인가 모르겠는데 방문했을 때 우리 그 연예인들이 가서 함께 불렀던 노래 같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미국의 예 속에서 일본이 우방이 되어서 이렇게 동족을 죽이는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상황을 사랑하는 아이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런 공기만 코로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이런 집들까지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먹을 물도 숨 쉴 공기도, 이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우리 부모로서 선조로서 할 일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 아이만 사랑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시각의 변혁이,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이 개인주의 사고방식, 이 막가파 경쟁주의 사회, 인류,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만이 사람 대접받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저는 이 헌법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주권의식이나 민주의식이 안 깨어나면은 또 지난번처럼 우리 지금 그 73년 동안 대통령을 12명, 12명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서민들, 민중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한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바빠서 정신없이 마우스랜드를 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마우스랜드에서 보면은 왜 우리는 우리의 계급적인 한계,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오히려 가해자인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끝없이 가난하게 짓밟히고 죽고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현실을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깨어나게 하려면은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주권자들이 똑똑해지면 자기의 약점, 그러니까 친일이라든지 친유신이라든지 친독재라든지 이런 사람과 부역했던, 정부에 부역했던 자기의 전력이 탄로나기 때문에 교육부조차도 우리 전에 그런 사람 있었죠. 교육부 정책을 맡아보는 사람이 민중은 개돼지라 했다가 한번 야단을 떨었죠. 이런 현실을 두고서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좀 이야기 잠깐 듣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오늘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은 강정미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다 그래요? 오픈 선생님 어때? 뭐라 그래요? 오늘 그 교육이 있으시대요. 그럼 미리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지. 죄송해요. 아니 강정미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저는 말씀이 다 된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바빠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시간을 그러니까요. 걸리지는 않고 해서, 그래서 이미영 선생님 자제분이 이걸 전에 잠깐 맡아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분 그리 전화해가 급하게 그렇게 열어가지고 애타셨게. 준비 없이 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만약에 좀 보수적인 사람이 그 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 사람은 학교 선생 했던 사람이 지금 완전 빨갱이다, 사과 빨갱이다, 도마도 빨갱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과 빨갱이하고 도마도 빨갱이 구별을 할 수 있죠. 빨갱이 추가요. 네. 안 속독돌이 빨간 거는 도마도 빨갱이고 껍데기만 빨간 거는 사과 빨갱이라 그래요. 그러네요. 저는요, 사실 제가 지금
그 7조 위안 어쩌고 했지만 저 같은 사람도 통일이 되면은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시각 이런 데 물들어 있어서 지금 정말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통일이 좋으냐 분단된 상태가 좋으냐 하면 분단된 상태가 좋다는 학생들이 거의 반 가까이 되거나 반이 넘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예?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그래요. 지금 그래요. 예,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시냐? 예, 그렇죠.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이 반 가까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제가 아니지. 북한에 갔던 이야기 사진들, 특히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본 무서워, 얘 왜 이래. 예, 능라도 경기장에서 봤는 그 공연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독일에 이민을 간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나는 저거 정말로 소름 끼친다. 저렇게 훈련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줄타기 같은 거 이런 거나 뭐 서커스 같은 거는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시키는 거냐 아닌가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고. 그 공연 내용을 제가 CD로 아리랑이라는 공연인데 CD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CD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제 티스토리나 SNS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전의 지부장, 무흥국 대전 지부장이 그걸 가져가서 SNS에 올려줄 수 있도록 파일을 바꿔주겠다 했는데 곧 그게 되는 대로 우리 여기 우원국 하루 1시간 그 시간 내에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공연하면서 고함을 아마 그 1시간 내내 고함을 질러야 될 거.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또 제가 원래 이거 헌법 시원찮은 헌법 강사의 강의를 원래 마치면 내년에는 제가 제 건강이 허락할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을 한 해 동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 혼자 생각입니다. 좋아요. 예, 제가 세종시에 와서 세종시의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하고 1년 동안 했던 헌법 강의 안이 있거든요. 그때 했던 게 있어서 혹시 희망하는 사람은 그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 들으려고 하다가 저 혼자 이야기해. 여러분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통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평소 때 통일에 관심을 가지나요? 저는 아까 전에 올려주신 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통일이 어떻게 지향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예. 네, 그게 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분단된 지 수십 년이 지나기 때문에 예. 한 번에 한 국가 체제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예, 어려워 보여서 차라리 그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네. 체제로 가다가 서로 고려의 교류하고 연방제 통일 방안. 예. 네. 교류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같이 들어가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네. 그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네. 그 강성원 선생님이라고 충북 지부장, 우리 우흥국 충북 지부장인데 그분이 내일 결심 공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 북침을 했다. 우리는 알고 있건 6.25는 남침이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하지도 않은 말 북침을 했다고 아이들을 꼬드겨 가지고 거짓말로 잡아 이어가 고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6.25 전쟁에서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건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때 남북이 분단되는 뭐 신탁, 찬탁, 반탁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수시로 뭐 총이 남쪽에서 날아오기도 하고 북쪽에서 날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총알이 막 어디서 먼저 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대거 군인들이 몰려오기는 북쪽에서 남쪽에서 나로 밀려왔다, 남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남침과 북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그걸 갖다 따지면 국가보안법 적용시키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요, 희망을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계급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박명숙 쌤 같은 분들은 지금 민주정의당, 이름이 정의당이죠. 정의당 당의 일을 보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자기 계급하고 상반되는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추구하는 그 서민들이라는 거예요. 서민들은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아마 적어도 10억 이상, 15억, 2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정도가 돼야 중산층이라고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사람 되나요? 이빈바 선생님이 중산층 되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서민이에요, 서민. 한 10억, 20억, 30억 정도 되면 아마 중산층이라고 표현할 텐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왜 표를 찍느냐 하면,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 나오면은 정의당은 아직 후보 이야기를 안 하던데 자기 계급에 맞는 정당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박명수 쌤 대답해 보세요. 이거 풀고 엄소거 해제하고 그거 하고. 네. 다시 한번 말씀. 정의당 당원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당선이 만약에 네. 민주당을 안 찍고 국민의힘을 찍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걸 도와주는 셈이 된다. 민주당을 안 찍고 당을 안 찍고 민주당을 찍었다. 왜 찍느냐? 이왕 당선될 후보를 찍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선거 때마다. 네네. 그렇죠. 정의당을 찍고 싶어도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싫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는다. 이렇게 찍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게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또. 그래서 그걸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젊은 이준석 씨가 나와서 저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지금 시대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네. 그래서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픈 그런 상태죠. 근데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렇게 불만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걱정입니다. 사실은. 참. 네. 우리 서민들이 모르지, 여기 오신 참여하시는 분들 정도면 당장 급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답답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소신껏 찍지 못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걸 악용해서 자꾸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 예전에 정의당에서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이제 제대로 개혁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 다시 그런 기회가 또 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법을 만드는 게 누굽니까? 다수당인 180석 가까이 되는 민주당. 민주당이 예, 혼자서 법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아까 다른 선생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초등학생들이나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저도 이제 아이들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니까 몇 번 그런 걸 물어봤는데, 통일 그거 왜 해요? 통일하면은 더 복잡해지고, 그 우리 어떻게 가요? 남한으로 가요? 북한으로 가요? 이런 얘기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은 왜 그러시다고 생각을 하냐고 아까 그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잠깐 그 생각을 할 때, 왜 우리 그 정치하는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거를 통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를 밀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이거 정말 교육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아이들도 지금 어른들처럼 뭔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지금 이대로 그냥 우리들이 편안하고 복잡하지 않고 지금 내 이 자리를 그대로 지켜가는 이런 안락함? 이런데 사람들이 너무 아이들이 길들여져서 동독과 서독 간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인정하는 이런 체제가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공평하게 그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서독이 동독하고 통일을 할 때 서독에서 동독을 향한 굉장히 많은 어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많이 감수를 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걸 감수할 수 있을까? 감수하면서까지 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아이들이 그런 부정적이고 정말 해야 되는 적극성이 없을 경우에는 갈수록 이게 참 통일이라는 게 너무 더 멀어지면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제가 아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을 하실 때 그 아이들이나 그 지금 청년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게 통일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있는 거, 이렇게 편하게 가고 싶다 하는 걸 할 때 선생님도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까요? 지금요, 자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 미국에 퍼주는 돈 있잖아요. 그게 내 네. 돈이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렇죠. 돈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예로 1년에 1883조, 나 지원하는 돈, 무기 구입하는 그 10년간 60조라는 돈, 이 돈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대학 무상교육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상의료, 아프면 병원에 전부 다 가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북한에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 좀 가난하게 살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키고 있거든. 맞아. 그거 내 주머니에 나가는 거를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국가가 세금으로 가지고 미국에 퍼주는 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돈과 우리 복지에 사용한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네, 영평하게 살고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니까 참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미국을 천사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을 우리의 혈맹이고 천사의 나라고, 일본도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제가 왜 앞에 고양이 마우스랜드라 하는 걸 보여줬겠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많이 보이고, 우리는,
이 사람을 쥐에다 비교해서 이상하지만 안타깝지만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가지고 우리 가진 걸 전부 다 뺏기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방위비 분담금도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네. 사실은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어떤 전쟁이라는 걸 갖고 더 이상은 국민들한테 어떤 미끼를 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촛불 정부하고 180을 주고 180석을 주고 했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을 정말 클리어하게 밝혀서 이거 우리 안 하겠다. 왜 이 정부를 못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이 정부를 믿었는데 그리고 차라리 이 부담금을 가지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도 청년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남자들은 군대를 가냐? 또 여성들은 왜 남자들한테 직장을 취직할 때 군대 가는 거 플러스 가산 좀 주냐? 그럼 차라리 모병제를 만들자. 그래서 정말 내가 워낙 여성들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그 아까운 큰 돈을 좀 우리 쪽에 써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정부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지. 그리고 미군 부대가 사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도 안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게 확진자가 해도 우리는 그 길을 아예 타치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전에 그 여학생들 미군들이 여학생들 해서 학생들도 죽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 성추행해서 그런 것조차도 전혀 그것들한테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도 이걸 왜 해결을 못할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답답해요. 정말 선생님. 지금요 좀 이렇게 깨어나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 같은 사람들은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그렇죠. 네. 네, 안 일어나는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재산은 다 미국 거고 그 재벌들의 것이에요.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어디 지금 북쪽에 있는 핵무기라는 것은 남한용이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그렇죠. 맞아요. 같이 죽는. 남한에 소화용 못합니다. 이쪽 남한에 같이 죽는 거죠. 핵오염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네.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안 일어나는데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그 주둔비를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고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북을 악마의 나라로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 무기를 그렇게 10년간 30 몇 조나 60 몇 조를 지불하면서 무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사들을 배치해놔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네. 참. 근데 그것도 얘기가 나오는 게 항상 이제 뭐 그에 대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피켓 들고 뭐 사회적으로 문제 이슈화 시키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게 어느 순간 또 사그러지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진행은 되는데 그걸 해결점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계속. 문제는요 언론이에요. 맞아요. 언론이 진실을 보도 안 하거든.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한겨레 신문이 창간됐을 때 그 뭐라 그럴까? 그 기대와 희망과 네. 참 뜨거웠죠. 그때 그런 기사를 지금 볼 수 있느냐 하면 못 봅니다. 그때 이영희 선생님 같은 분 그리고 초기에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썼던 분들의 글들을요 정말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기사들을 보면서. 네. 근데 지금은 신문에 나는 것은 모두 진실이다. 신문에는 거짓말을 안 한다. 방송에 나오는 것은 전부 진실이다.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진실이다 하고 믿도록 만들고요. 그게 그 스타를 키워가지고 그네들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게 얼굴 내미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드는 가치관 그런 교육
특히 그 종교라는 것이 그 자본의 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종교가 있는 우리나라 종교 타락된 종교는 통일의 결정적인 방해예요. 기독교인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성경만 읽어도 되는데 왜 그 케이크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종교 이야기도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케이크교 같은 거 무교회주의자 교회 없이 옛날에 예수가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은요. 그걸 종교가 통일을 반대하고 빨갱이의 그 다도에 앞장서고 지금 인권이나 평등 사회를 구현하자 하는데 앞서서 반대하고 학생 인권 조례 반대하는 게 종교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종교와 언론, 교육 이것이 우리 통일의 저해 요소,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양극화시키고 가난한 사람은 개돼지 취급당하면서 운명론자로 살도록 만드는 이런 비극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너무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막 이야기를 급하게 하는 바람에 빨리 끝났는데 다음 시간 예고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북한 조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조선의 헌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다음 시간에 조선 이야기를 어떤 그 카톡방에 헌법 그 강의방에 제가 자료들 가끔씩 올리고요. 혹시 가능하면 그 제 블로그는 거의 아침마다 쓰는데 허접하기는 하지만 한 번씩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글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나 뭐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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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실 말씀 없죠? 네. 이현주 선생님 오셨네. 아까 제주 이야기할 때 옆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안 오셨죠? 네, 지난번에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운전 아이고 중이시네. 아이고. 좀 네. 어떠세요? 좀 많이 좋아지셨고요. 아, 다행입니다. 예, 네, 어머니한테 또 다녀오는 길이라서 예, 출퇴근하면서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들르고 퇴근하면서 또 들르고 이러느라고 예, 그래서 좀 경황이 좀 그러네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예. 네, 80 노인 혼자 계셔가지고 아이고, 예,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네. 일찍 마치죠. 뭐 8시 내가 먼저 일행을 빨리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능하면 그 북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